선배 엄마로서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실 분입니다. 둘째 아이가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 초등시기 영어에 있어서 가장 큰 시행착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엄마로서 좀 정보가 부족했다. 보통의 엄마들처럼 영어는 학원에 가서 배운다 생각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 초4 때 시작 시기에 아이 영어의 실력과 상태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냥 시중에 교재를 좋아하고 집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 수업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등 때는 4, 5, 6학년 거의 3년을 했어도 두드러지는 어떤 결과문제든지 아웃풋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오늘은 두 아이의 엄마이시자 대치동을 이기는 엄마표 영어책의 저자이신 원희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 영어와 관련해서 뭔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그리고 뭔가 성공을 또 일궈낸 선배 엄마로서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실 분입니다. 제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자, 둘째 아이가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학교인 경기 화성고 출신이라고요. 이 학교 영어 내신이 평균 60점대인데 둘째가 100점을 맞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첫째 아이 영어의 시행착오를 또 겪으시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 아이 초등시기 영어에 있어서 가장 큰 시행착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엄마로서 좀 정보가 부족했다. 보통의 엄마들처럼 영어는 학원에 가서 배운다 생각했기 때문에 C여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본격적으로 4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학군지로 이사를 가셨다고 초4 때인가요? 첫째 아이가? 네네. 여러 가지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랑 어학원을 4학년 때 처음 다니기 시작을 해서 네. 어떻나요? 학군지로 이사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좀 환경이라든지? 학군지로 옮기면서 일단은 아이가 되게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처음에 어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봤을 때부터 한번 난간에 부딪혔어요. 테스트를 보고 나왔는데 아이가 거의 막 사색이 돼서 나왔는데 이유는 그때 테스트 보는 스타일이 아는 문제까지 들리는 대로 풀어라 였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동생들이 더 잘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한번 좌절을 했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레벨이 올라가면서 너무 어려운 대학교 전공서적 같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교재로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게 한국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교재를 이 난이도 높은 것을 아이가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가 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시행착오와 의문점을 가지고 둘째 아이는 좀 달라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초4 때 엄마표 영어를 둘째는 시작을 했다. 둘째 아이 초4 때 시작 시기에 아이 영어의 실력과 상태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냥 시중에 교재를 좋아하고 집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닉스 떼고 저희가 보통 하는 그 과정처럼 리딩하고 이 정도 상태였고 학교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는 상태였어서 학교 수업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더 하거나 이런 건 아닌 네. 상태에서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터.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저희 큰아이가 학원식 영어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고 그리고 어렵게 그렇게 외우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래서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고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늦게 시작한 것만큼.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꾸준히 무자막으로 DVD를 받고 그 다음에 영어 소리가 충분히 편안해진 시점에 원서에 집중 듣기를 차근차근 시작했는데 아주 진짜 쉬운 픽처북부터 시작해서 리더스북, 그 다음에 초기 챕터북, 그 다음에 점차 글밥이 많은 챕터북까지 올라갔는데 일단은 시간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욕심부리지 않고 마음을 조금 비우고 언어라는 특성상 꾸준히 인풋을 해야지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진행을 했습니다. 과하지 않는 그 정도 양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원서를 읽는 과정. 처음에는 어쨌든 원서 집중 듣기로 시작을 해서 스스로 뭔가 이제 읽는
그때는 몇 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거는 엄마 평어를 한 2년 정도 2년. 예, 충분히 영어 소리에 노출된 시점에 네. 리딩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문자 인식뿐만이 아니라 그 집중 듣기를 제가 30분씩 꾸준히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원어민들이 그대로의 그 리듬 감각이나 억양, 인토네이션, 액센트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문자를 그냥 아이가 그 글을 읽는 유창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체화한 상태에서 읽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짧은 한 줄짜리부터 시작을 했고 점차 두 줄, 세 줄 늘려갔고 나중에는 최고 과정에서는 본인이 집중 듣기 하는 그런 속도까지 아이가 따라갈 수 있게끔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꾸준히 리딩을 했고요. 그리고선 제가 초반에 엄마표 할 때 DVD 무자막으로 1시간을 받고 30분씩 집중 듣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 흘려듣기라고 해서 무의식 중에 아이가 처음에 한국말을 배울 때 주변의 사물을 보고 사물과 소리를 매칭을 하고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처럼 그렇게 흘려듣기를 제가 무의식 중에 계속 꾸준히 틀어줬어요. 수시로 밥 먹을 때,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뭐 이럴 때 틈틈이 틀어줘서 그 노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틀어줘서 총 하루 영어 노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그거는 영어 제가 노출 시간이 네, 3시간 3시간 정도씩 채워줬어요. 네. 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그 시간은 어떻게 좀 조절을 하셨을까요? 수학도 해야 될 텐데. 저희 아이는 사실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고 그리고선 저는 그동안 아이들 좀 오랫동안 지도를 해왔어요. 사교육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적기 교육에 대한 그런 거가 제가 조금 방향성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로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사교육을 받지만 일단은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꾸준히 하는 거를 기본으로 했고 그래서 시간 확보에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애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학원 보내느라고.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보통 아예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없으면 학원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부족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좀 크게 와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도 계획을 잡아도 아이가 과연 따라올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프로사 때 엄마표를 시작하면서 아이의 좀 거부감 같은 건 없었나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부감은 특별히 없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디어 노출이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실 DVD 보는 게 얼마나 편하네요. 편한 환경 속에서 제가 또 학교 갔다 오면 아이가 학교에서 막 집중하고 긴장하고 왔기 때문에 미리 간식을 만들어놔요. 맛있는 거를. 그리고서 DVD 보는 앞에 딱 세팅을 해주고 DVD 보면서 충분히 쉬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느라고 힘들었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이는 DVD 보는 시간이 쉬는 시간. 약간 노는 시간처럼 네네. 힐링 타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부담스럽게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단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시간은 일단 주어졌다.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가 영어를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주시고 푸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그걸 즐기면서 듣고 읽고 하는 과정을 꽤 꾸준히 긴 시간을 했다. 충분한 노출 시간을 또 갖고 진행을 했더니 이게 바탕이 돼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어려운 고등학교 내신도 만점 수준까지도 이렇게 영어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한글 책을 좀 꾸준히 성실하게 읽었다는 게 일단 조금 리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책들을 좀 읽어 나갔는지 처음에서부터 엄마표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주로 책을 많이 읽었나요? 저희가 보통 리딩을 위해서 시중에 있는 그 리더스북이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진짜 한 줄짜리 짧은 거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서 조금씩 아이가 점점 실력이 붙는 것 같아 두 줄, 세 줄 늘려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집중 듣기 하는 그런 속도 분당 130, 140, 150 정도까지 또 읽어낼 정도까지 집에서 꾸준히 하루에 20분 정도씩 리딩 훈련을 조금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레벨까지 읽었나요? 리더스로 시작을 해서? 리더스로 해가지고 챕터북 저희가 로얄드 달, 누베리 수상장 뭐 요 정도. 해리포터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그 정도 AR 레벨 보통 한 5, 6 정도까지는 꾸준히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 자체가 아이가 영어를 좀 많이 즐겼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좋아서 한번 엄청 좋아서 뭐 게임하듯이는 아니겠지만 나름 그 안에서 즐기면서 뭔가 부담이 좀 적었다 오히려. 아, 네. 부담이 적었던 건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영어가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 시간이 쌓여야 되고 인풋이 돼야 이제 발화가 되고 아웃풋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았고 한마디도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래도 그냥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겠구나 하고 아이를 그냥 믿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좀 편안하게 됐을 것 같고 아이가 이제 좀 객관적인 시험 같은 데서 영어 실력의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그런 시기가 언제라고 기억을 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4, 5, 6학년 거의 3년을 했어도 두드러지는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아웃풋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발표 자체도 즐겨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중학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수행평가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어떤 표현들로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 이런 표현들에서 자연스럽게 발화가 됐고 거기에서 자신감이 좀 붙고 영어 선생님한테도 좀 칭찬을 받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됐고 그러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연히 도전하게 된 주니어 헤럴드 영자신문 기자단이 사실 아이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매달 정해진 주제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그 훈련에서 아이가 좀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그 영자신문 기사가 4번 총 영자신문에 실리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진짜 폭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서두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비평준 사립고죠, 화성고가. 네. 또 대입 실적도 좋은 이제 그런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내신 경쟁도 매우 치열한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내신 영어가 만점 수준에 올랐다. 그러면 영어 내신하고 수행 평가를 뭐 거의 만점 수준으로 받았다는 건데 이거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신을 좀 잘 보기 위함이라면 다 뭐 하면 좋겠지만 특히 고등 내신에 초점을 갖춰서 학습을 좀 하고 싶다. 초등 고학년부터 그러면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학교 유형, 고교 유형에 따라서 문제 방향성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이 거의 50%가 넘거든요. 그럼 전교생의 반 이상이 이미 영어 등급이 1등급이 넘는 아이들이다. 그러면은 내신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워낙 시험 범위도 방대하고 지문을 다 읽고 들어가도 변형이 되게 많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백정이 쉽진 않은데 제가 아이에게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때 내신 준비를 했느냐 그랬더니 한 글책 읽듯이 정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결국은 이제 영어도 고등으로 가면서 지문도 난이도가 굉장히 확 올라가는데 그때 문해력과 독해력이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포인트인데 얘가 원서를 이제 픽션, 논픽션 구분 없이 다양하게 폭넓게 읽었던 그 기본기, 엄마표 영어로 다져진 내공, 그 다음에 한 글책 그걸 꾸준히 읽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아마 변형이 돼도 그걸 아이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성고 수행평가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원서를 읽고 감상 쓰기가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따로 시간을 내서 원서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보통 때 꾸준히 원서 읽어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것 또한 편안하게 그냥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가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진짜 고등학교에 가서 책으로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픽션, 논픽션 가리지 않고 읽었다라고 했는데 논픽션은 주로 어떤 거를 읽었을까요? 고학년부터. 일단은 논픽션은 그냥 저희들이 많이 보는 미국 영어 시사 잡지책 타임 포 퀴즈 이런 것들 좀 레벨이 올라갔을 때 봤고요. 시중에 뭐 DK 리더스나 포커너스라든지 이런 좋은 논픽션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틈틈이 제가 틈새에 넣어줬었고 결국은 수능 지문이 대부분이 다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사실은 70분 동안 45문항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17문항이 듣기 평가잖아요. 근데 25분 동안 써야 되고 나머지 이제 10분은 답안지 마킹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28분항 그 독해 지문을 거의 아이가 35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항당 1분 20초 남짓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어 지문은
원을 거의 한 글책 읽는 속도로 아이가 읽어내려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 문해력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수능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통 엄마병 하면은 결국 문법을 해야 되고 내신이 보장이 안 되고 수능은 따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요거는 저희 둘째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8년 넘게 수많은 아이들 코칭을 하면서 정말 초등학교 때 평범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들을 했을 때 중학교 오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게 고등에 가서 그대로 영향을 주고, 사실은 평범한 아이들이 전교권이나 최상위권으로 점프하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이에게 특별히 국한된 건 아니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 도움이 되는 대로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